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금투자가 정말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너 나 할 것 없이 쟁였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작년 동기보다 4배나 많은 금이 거래됐다고 해요. 은행에 가면 금 상품 광고도 붙어 있고 신문에서도 금값이 올랐다는 기사를 자주 보시죠. 주변에서도 나도 금 투자 좀 해볼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금 투자를 해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금은방에 가서 금반지나 목걸이 사는 것만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투자용 금은 어떻게 사는 거지? 은행에서도 금을 살 수 있다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금 ETF는 또 뭔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테죠. 사실 금 투자는 우리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시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금투자의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실물 금괴부터 은행에서 하는 금투자 그리고 요즘 인기인 금 ETF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현명하게 금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왜 요즘 금투자에 관심이 높아졌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은 예로부터 안전자산이라고 불려왔어요. 경제가 불안해지거나 물가가 오를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금이거든요.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왔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금이 더욱 의미가 클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에 금반지나 금목걸이가 급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으니까요.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일반인들이 집 사기 어려워지고 예금 금리는 낮고 주식은 위험해 보이니까 금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실제로 올해 들어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그런데 금투자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금투자는 금은방에서 금반지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장신구용 금과 투자용 금은 완전히 달라요. 금반지나 목걸이는 가공비, 디자인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금값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되팔 때 가공비는 받을 수 없어서 손해를 보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금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금값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특히 단기간에는 꽤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거든요. 보관 문제도 있어요. 실물금을 집에 보관하시다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은행 대여금고를 빌리자니 연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세금 문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투자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몰랐다가 나중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금투자의 다양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물 금괴 투자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금괴나 주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투자용 금괴를 사는 거죠. 1g부터 1kg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어요. 장점은 실제로 금을 소유한다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보관 비용과 거래 수수료가 높다는 점이죠. 매매할 때도 거래소에 따라 3에서 5%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해요. 두 번째, 은행금 적금입니다. 요즘 많은 은행에서 금 적금 상품을 판매해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금을 사주는 방식이에요. 만기에 실물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의 장점은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보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매월 조금씩 사니까 가격 변동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단, 실물금을 받을 때는 금괴나 골드바 거래처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금 ETF 투자입니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예요.
금 ETF는 금 가격을 따라가는 펀드인데 증권 계좌만 있으면 주식 사듯이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걸 사면 금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수수료도 낮고 보관 걱정도 없어요. 네 번째, 금 ETN 투자입니다. ETN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노트의 줄임말이에요. ETF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구조예요.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형태인데 금 가격 변동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TF보다 금 가격을 더 정확하게 따라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행회사의 신용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다섯 번째, 금 펀드 투자입니다. 자산운용회사에서 만드는 금 관련 펀드도 있어요. 금광회사 주식이나 금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펀드들이죠. 금값이 오르면 이런 회사들 주가도 따라서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순수하게 금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의 성격도 있어서 위험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초보자시라면 은행금 적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월 10만원, 20만원씩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은행에서 하는 거라 안전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금 ETF를 고려해보세요. 증권 계좌만 있으면 되고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서 편리해요. 결국 시니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금 투자는 금괴 형태의 골드바를 실물로 보유하기보다는 쉽고 간편한 계좌를 통한 금펀드나 금 ETF 상품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제 금 투자할 때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체 자산의 10% 이내에서만 투자하세요. 금은 포트폴리오의 일부이지 전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둘째,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금값이 많이 오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단기 수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금은 빠른 시간에 큰 수익을 주는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넷째, 세금을 미리 알아보세요. 금 투자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섯째, 검증된 곳에서만 거래하세요. 길거리나 인터넷 광고로 파는 금은 사지 마시고 은행이나 대형 증권회사를 이용하세요. 보관과 관리 방법도 중요해요. 실물금을 사셨다면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시거나 집에 금고를 설치해서 보관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요. 금 ETF나 적금은 계좌로 관리되니까 비밀번호를 잘 지키시고 정기적으로 잔고를 확인하세요. 오늘 금 투자에 대해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금 투자에는 실물 금괴, 은행 금 적금, 금 ETF, 금 ETN, 금 펀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초보자는 금 적금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금 ETF를 고려해 보시고 전체 자산의 10% 이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셋째, 금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보전 목적으로 투자하시고 세금 문제와 보관 방법도 미리 준비하세요. 넷째, 반드시 검증된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시고 과도한 기대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금 투자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능은 아니니까 다른 투자와 함께 균형 있게 접근하시길 바래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행에 가셔서 금 적금 상품부터 상담받아 보시거나 증권회사에서 금 ETF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무엇보다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욕심내지 마시고 안전하게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변 가족분들과도 상의해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정보다방이었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